거절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선을 그었는데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왜일까?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말은 잘했습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맡기 힘듭니다. 딱 깔끔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양치하다가 생각납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말했나? 표정이 좀 세 보였나? 괜히 관계 어색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잠들기 전 한 번 더 복귀합니다. 그냥 내가 할 걸 그랬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거절은 했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죠. 50대 직장인 김 씨. 업무 분장상 애매모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흔히 그런 포만 나고 골치 아픈 일을 도맡았던 김 대리는 이번엔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 업무는 제 담당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그래, 나도 이제 말할 건 말하자. 그런데 그날 저녁 회사 단톡방 알림이 울립니다. 괜히 눈치 보입니다. 나를 씹는 건 아니겠지? 혹시 나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진 건 아니겠지? 사실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불안해집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여성대 모임의 일입니다. 모임에서 식사 후 커피 전문점 뒤풀이에 늘 먼저 계산하던 박 여사님. 키오스크 앞에서 이번엔 말했습니다. 이번엔 각자 내는 게 어떨까요? 각자 음료 정하고 각자 계산하고 너무 번거로운데. 그럼 내가 쏠게라고 평소 잘 사지도 않았던 박 여사가 나섭니다. 김 여사는 순간 뻘쭘해지고 쪼잔한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매번 내가 샀었는데 속으로 뒤뇌어 보지만 찝찝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보였을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혼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관계 안정 회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참으면 편하다. 양보하면 조용하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안전하다. 그래서 거절은 뇌에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위험 행동. 실제로 관계가 깨진 게 아니라 그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뇌에서 불안 신호가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죄책감과 찝찝함이 생기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특히 4060대는 좋은 사람 역할을 오래 해왔습니다. 거절은 그 이미지에 금이 가는 느낌이 듭니다. 갈등을 피하는 습관. 갈등은 에너지 소모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그냥 참는 게 더 쉬웠습니다. 왜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응가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러니 불편하고 좀 부당한 상황도 그저 피하는 게 낫다리는 교훈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걸 지금은 말했으니 뇌가 낯설어하는 겁니다. 상대 감정을 과도하게 책임진다. 저 사람이 상처받았을 거야. 나 때문에 기분 나빴을 거야.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상상입니다. MBTI별 죄책감 패턴을 분석해 봅니다. 먼저 F형입니다. 상대 마음이 계속 떠오르는 사람. 거절을 하고 나면 상대의 표정이 계속 재생됩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말했나? 저 사람 지금 속상하지 않을까?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한 건 아닐까? F형은 거절 후 사실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상상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상처받은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자기 책임처럼 짊어집니다. F형의 죄책감은 관계를 해쳤다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몫입니다. 내가 예의를 지켰다면 그 이후의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F형에게 필요한 건 이 한 문장입니다. 나는 무례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지켰다. T형 사고형. 논리보다 인간관계를 놓쳤을까 고민하는 사람. T형은 거절 자체보다
표현 방식을 복귀합니다. 내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논리만 말하고 감정은 빼먹은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T형은 감정에 약해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평판에 민감합니다. 논리는 맞았는데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게 더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자꾸 상황을 재분석합니다. 다르게 말했어야 했나? 톤을 조금 낮출 걸 그랬나?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했고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T형의 죄책감은 내가 비인간적으로 보였을까? 에서 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단호함은 비인간적이지 않습니다. I형 내향형. 갈등의 여운을 오래 끌고 가는 사람. I형은 거절하고 나서 그 장면을 오래 곱씹습니다. 집에 와서 샤워하면서도 생각합니다. 괜히 말을 꺼냈나? 조용히 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I형은 갈등 자체가 에너지 소모입니다. 그래서 거절 후 생기는 미묘한 공기, 잠깐의 침묵, 그 분위기를 오래 기억합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지도 모르는데 I형은 계속 저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하지만 I형의 예민함은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침묵이 편하다고 해서 늘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I형에게 필요한 건 이 문장입니다. 불편함은 잠깐이다. 침묵은 오래간다. E형 외향형. 관계의 연결이 끊길까 불안한 사람. E형은 거절 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이제 분위기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 관계 멀어지면? E형은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거절이 곧 거리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친절해지거나 다시 설명하려고 하거나 괜히 웃으면서 수습하려 합니다. E형의 죄책감은 관계 단절 공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한 번의 거절로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 하나로 흔들리는 관계라면 그건 원래 균형이 약한 관계입니다. E형에게 필요한 건 이 문장입니다. 관계는 양보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불안은 후폭풍일 뿐이다. 거절 잘못. 이 아니라 거절 낯선 행동. 낯설어서 불안한 것뿐입니다. 사실 확인하기. 상대가 실제로 뭐라고 했나? 아무 말도 안 했다면 대부분은 내 상상입니다. 이 문장 기억하세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지켰다.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참으면 밤에 편하고 말하면 밤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참으면 평생 불편하고 말하면 며칠만 불편합니다. 어느 쪽이 나을까요? 여러분, 거절 후의 불안은 관계가 깨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혹시 최근에 거절하고 나서 마음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MBTI 심리 노트였습니다.